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의 액티언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직병렬 방식의 투모터 시스템 사용으로 도심 주행 시 최대 94% 전기차 모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합 주행 가능 거리가 15km를 인증을 받았고요. 또 주행 감각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가속 응답성과 함께 쇼겁쇼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라서 20인치 흡입형 타이어와 파노라마 선루프, 딥 컨트롤 패키지, 알파인 오디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은 4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일단 방금 전까지는 제가 좀 막히는 시내 주행 위주로 했었고요. 현재는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듀얼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용 모터가 130kW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그랑콜레오스는 100kW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투싼 하이브리드는 47.7kW가 들어갑니다.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SUV 중에서는 전기 모터 용량이 가장 큰 게 들어가 있고요. 또한 배터리도 1.83kW로 가장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KGM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액티언 상세 설명에 최대 94% 도심 주행 시 전기차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전까지는 제가 막히는 도로만 주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진짜 그냥 계속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현재는 제가 약간 고속 주행을 했더니 다시 엔진으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엔진은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미션은 이 DHC 하이브리드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엔진으로 구동이 될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현재는 엔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전기 모터? 지금은 전기 모터로 가고 있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실내 정숙도가 꽤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살짝 지금 통행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조금 많습니다. 요랬을 때 가속 성능을 느껴보면은 엑셀을 밟자마자 즉각적인 피드백이 발생이 됩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전자식 가변 밸브 타이밍을 바꿔서 초기 응답성을 조금 빠르게 구현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솔린 버전의 액티언을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가솔린 액티언하고 비교했을 때 초반 가속 성능이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엑셀을 이렇게 밟자마자 바로 이렇게 튀어나가서 뭔가 좀 잘 달리는 차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는 계속 도로 이음새 구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도 가솔린하고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지나갔을 때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뭔가 좀 더 푹신하게 노면 상황을 받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이 쇼겁쇼바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을 완화시켰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요건 이제 가솔린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 두드러지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완전 도로가 완전 깨져 있는데 요런 노면 상태를 지나갔을 때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량임을 감안한다면은 꽤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면 상태 진짜 안 좋은데요? 여기가 지금 공사 예정인 도로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뭐 반 오프로드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저런 곳을 가더라도 지금 고속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충격을 흡수를 시켜주는 걸 보면은 확실히 데일리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참고로 오늘은 시승 행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정해진 루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면 상태를 경험하진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도 노면 상태 안 좋네요. 이랬을 때 또 나름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는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사실 다른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실내만 탔을 때는 가솔린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전방부 인포테인먼트에 EV 전용 요 게이지가 있는 거를 제외하면은 가솔린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이렇게 안 좋은 노면 상태를 달리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확실히 이게 흡입형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옵션으로. 그래서 그런지 노면에 이런 로드 노이즈를 잘 막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코너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시속 70km 정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그냥 데일리한 포지션에 하체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랄까 좀 코너가 탄탄하다라든지 코너링이 날렵하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살짝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팅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달렸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달렸고요.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가솔린 버전하고 동일하게 클러스터 디자인과 컬러가 살짝 변형이 되면서 좀 더 예뻐집니다. 그러면 살짝 속도를 낮췄다가 살짝만 밟아볼게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 가속되는 느낌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액티어는 엔진 출력이 150마력이고요. 시스템 합산 출력은 204마력 정도가 됩니다. 사실 중형 SUV임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달릴 때에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히는 구간에서의 가속감과 살짝 차이가 있고요. 다시 갑자기 또 이렇게 코너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스포츠 모드입니다. 속력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굽이진 길을 달리니까 제가 이게 승차감이 조금 컴포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너 구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롤링이 발생이 좀 많이 됩니다. 요거는 가솔린 버전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푹신하게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너에서만큼은 뭔가 20인치 휠을 달고 있는 SUV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력은 부족하진 않지만 엄청 넉넉하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탔을 때 만족스러운 그 정도의 부족함 없는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부에 보시면은 클러스터에 EV 전용 게이지가 있거든요. 이 클러스터 연비하고 인포테인먼트 연비하고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차량이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틀고 공회전한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클러스터랑 살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약 1시간 정도 신형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타볼 예정이고요. 도착하기 직전에 제가 연비를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요 EV 게이지에 보면은 내가 전기 모터로 얼마나 달렸는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엔진이 얼마나 구동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에 최대 94%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91% 정도로 제가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구동을 했습니다. 엔진으로 간 거는 한 9%밖에 안 돼요. 확실히 전기 모터 개입이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배터리가 1.83kW가 들어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는지 게이지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클러스터에도 배터리 게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인포테인먼트에 한 번 더 전기차 같은 아이콘으로 보여줘서 그런지 딱 운전대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전기차를 탄 것 같아요. 파란 번호판이 달려있는. 그래서 그런지 가득 주유했을 때 지금은 100% 주유가 되어 있진 않지만 가득 주유하면은 제 예상으로는 750km 이상은 거뜬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승행사 코스가 왜 고속주행을 못하게 해놨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고속주행을 했을 때 액티언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이라든지 좀 좋은 그런 주행 감각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히는 구간, 가다 서다 막히는 시내 구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의 엑셀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화끈하게 훅훅 갈 수가 있고요. 또한 막히는 길은 어때요?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처럼 이 패들 시프트 핸들 뒤쪽에 있거든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는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여태까지는 제가 레벨 1로 다녔습니다. 레벨 1 정도면은 정말 미묘하게 이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면서 정말 자연스러워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패들 시프트를 한번 당겨서 현재는 레벨 2 단계이고요. 마침 또 코너 구간입니다. 코너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죠. 또 코너 구간에서 레벨 2, 회생제동 레벨 2로 다니니까 확실히 속도가 훅훅 줄어듭니다. 여기서 마지막인 레벨 3, 스로틀을 밟은 다음에 엑셀 페달만 떼볼게요. 엑셀에서 페달을 떼니까 오, 회생제동 개입량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거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회생제동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회생제동이. 그래서 이 회생제동 레벨 3 단계는 엄청 막히는 길에서 사용하면 유용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시 또 정지 구간이 풀렸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레벨 1 단계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은 또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현재 스포츠 모드거든요. 근데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드라이브 모드 간의 주행 감각이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비슷해요.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은 엑셀 초기 반응감이 스포츠 모드가 조금 더 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고, 전체적인 가속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편차가 적습니다. 현재는 반복되는 터널 구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까지는 또 되게 조용했었거든요, 차가. 근데 터널을 계속 진입을 하니까 외부 소음 유입이 살짝씩 있습니다. 현재 창문 다 닫은 상태예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커버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유리는 다 닫혀 있어요. 완벽히 다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창문을 어딘가 살짝 열어놓은 것처럼 외부 소음이 유입이 됩니다. 1열까지는 이중접합 차악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숙도는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정숙성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플로어 패널에 흡차음제도 도입이 되고, 또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흡입형 타이어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간에서 조용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는 한데, 실제로 타봤을 때 전반적인 실내 정숙도는 동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다만 동급과 비교했을 때 액티온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륜, 후륜 모두 37psi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요. 정말 간만에 제가 시승차를 타면서 표준 공기압의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보통 막 시승 차량은 막 공기압이 엄청 적거나 아니면 엄청 많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희한하게 그런데 오늘은 딱 표준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타서 그런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 이렇게 웨이브진 구간을 가더라도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승차감만 봤을 때에는 스포티지나 투싼보다는 산타페나 소렌토에 좀 더 가까운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면 안 좋은 상태 지나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에도 충격들을 잘 걸러주고 있어요.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런 구간도 되게 덜컹거릴 수 있는 요소인 거거든요. 근데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래서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도심 주행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인데요. 다만 KGM 브랜드의 동일한 파워트레인과 동일한 셰시를 사용하는 토레스가 있습니다. 토레스도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됐었죠.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액티온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주행 감각이라든지 차량의 성능에 있어서 사실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외관 디자인 차이라든지 실내에 좀 조그만 이런 디자인 요소를 제외한다면은 주행감이나 승차감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사실 토레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액티온이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온만의 뭔가 차별점을 뒀었다면은 좀 더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액티언하고 토레스가 너무 주행 감각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비슷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비싼 액티언을 구매를 했을 때 아쉬운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언 가솔린 버전에서 가변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포테인먼트를 슬라이드를 하면은 V8 8기통에서 느낄 수 있는 배기음을 가상 사운드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게 옵션 사항이긴 했었는데 확실히 그거를 키니까 진짜 막 차가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다 했었는데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도 가상 엔진 사운드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켜놓은 상태거든요. 혹시 들리시나요? 저는 안 들립니다. 운전자가 안 들린다면은 여러분들도 잘 안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에코 모드라서 안 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살짝 엑셀링 해보면 들리시나요 혹시? 분명히 켜놨거든요 제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네,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잘 안 들려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가상 엔진 사운드 이 화면을 켜놨습니다. 여태까지는 켜짐으로 다녔고요. 꺼볼게요. 그러면은 꺼본 상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차이를 혹시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운전자인 저는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뭐 가상 엔진 사운드가 별도의 옵션으로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사실 요거는 차이를 느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엔진 사운드는 토레스에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버전 1, 2 두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사실 차이가 두드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각이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사실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은 그 정도의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오우, 감속. 지금 약간 감속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부드럽게 감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딥 컨트롤 패키지 2가 들어가 있어서 ADAS가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알아서 얘가 속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는 이게 70km 단속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높게 설정을 하니까 얘가 알아서 속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확실히 진보된 ADAS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편하네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핸들 보조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핸들을 살짝 놔보겠습니다. 나름 차선 중앙으로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코너가 있진 않지만 약간 울퉁불퉁하거든요. 근데 핸들을 제가 떼니까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팝업이 금방 뜹니다. 다시 한번 핸들을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핸들을 잡으시오 라는 팝업 문구가 좀 늦게 뜨는 편에 속합니다. 지금 떴거든요. 진짜 빠르게 뜨는 브랜드들은 뭐 놓자마자 3초 만에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막 팝업 막 문구가 뜨는데 액티언은 좀 이런 포인트에 있어서는 관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행감만 봤을 때는 듀얼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국산차 중에서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있고 아르카나가 있습니다. 아르카나도 그렇고 그랑콜레오스도 그렇고 비교적 제가 최근에 시승을 했었고요. 일단 아르카나하고 비교했을 때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타고 있는 액티언이 훨씬 더 편안하고 여유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랑콜레오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그랑콜레오스가 가격이 좀 더 비싸거든요. 한 200 정도 차이 나게 비쌉니다. 주행감만 따졌을 때에는 그랑콜레오스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또 가성비를 생각한다면은 액티언 하이브리드도 사실 밀리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고속 위주로 주행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크게 없겠지만 보통은 이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막히는 길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막히는 길에서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탔을 때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또 괜찮은 차량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풀옵션이다 보니까 3D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행 중이라서 그런지 후방 시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카메라 화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좀 찌글찌글해 보여요. 대신 탑뷰 있잖아요. 360도. 요거는 또 나름 선명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리어 뷰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클리어 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바퀴를 제가 이렇게 회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조향을 얼마나 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 좋은 노면, 오프로드를 갔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아쉽게 옵션입니다. 제가 알기로 옵션가가 이게 100만 원이 넘거든요. 내가 진짜 왕초보다 하지 않는 이상 이 옵션은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화질이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살짝 떨어지는 편에 속하고요. 또한 묶여있는 기능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이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옵션이 1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저 같으면은 이 3D 어라운드 뷰 안 넣을 것 같아요. 다시 살짝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돼서 현재 가속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나름 출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을 뿐이지 부족하진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이 1.7톤이 조금 넘습니다. 이는 가솔린 액티온과 비교했을 때 120kg, 130kg 정도가 무겁거든요. 왜냐면은 전기 모터 들어가 있지, 구동 모터 들어가 있지, 또 배터리 들어가 있지, 다양한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보통 동일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적게는 100kg, 많게는 200~300kg가 무겁습니다. 왜냐면은 장비가 더 추가가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에도 사실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이 꽤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액티온은 토레스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만족감이 꽤 높은데 가솔린 오너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연비가 진짜 안 좋습니다. 웬만해서는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오고요. 진짜 고속도로 위주로 계속 주행을 해야지 간신히 연비 10, 11, 12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엔진이 1500cc 조그만 게 들어가 있고 공차 중량은 무거운데 덩치도 커. 그러니까 이 엔진은 사실 소형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엔진이고 맥시멈 준중형까지 어울리는 건데 이게 중형급으로 차체를 키운 차량에 요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토레스 가솔린을 타고 다니는데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연비입니다. 제 차는 실제로 가득 주유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50km예요. 400km도 못 갑니다. 그래서 맨날 주유소를 가고 맨날 주유를 하고 그래야 돼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액티온이나 하이브리드 토레스는 연비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이 높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괜찮게 느껴집니다. 액티온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km 정도가 나오고요. 도심 주행은 리터당 15.8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확실히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연비 차이가 크죠. 그리고 그랑콜레오스와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비슷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의 모터, 구동용 모터와 발전용 모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저는 막히는 도로 5, 고속도로 5대5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전방 클러스터 제가 현재 4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연비가 리터당 17.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비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요. 짠! 이번에는 액티온 하이브리드 2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를 나와서 이제 일반 국도를 가기 전인데요. 말 나온 김에 방금 이제 코너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코너 구간이 약간 긴데요. 이랬을 때 제가 1열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액티온은 승차감이 진짜 좋거든요. 지금 이 톨게이트 구간, 노면 안 좋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2열도 진짜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이는 가솔린 액티언하고 비교하더라도 훨씬 편안하고요. 또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토레스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근소하게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참고로 액티언은 휠 인치수를 20인치 단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20인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안락한 승차감과 조용한 로드 노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NVH를 신경을 썼다라는 건데요. 중형 정도 오게 되면 1열과 2열의 승차감, 정숙성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액티언은 1열에서 느꼈었던 편안하고 조용한 감각들을 2열에서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더라도 2열이 압도적으로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KGM 브랜드 최초로 액티언에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물론 옵션가가 120만 원 정도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옵션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액티언 같은 경우는 썬루프 자체가 선택이 불가능해서 아쉬웠는데요. 야, 이렇게 일반 썬루프도 아니고 파노라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개방감은 진짜 좋습니다. 일반 국도를 지나서 다시 또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막히는 구간이나 일반 국도 구간에서 제가 약 30분 정도 이 뒷자리를 타봤는데요. 편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액티언은 편안하다. 특히 액티언이 출시되기 이전에 토레스의 쿠페형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쿠페형까지는 아니고 크로스오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각이 져 있긴 하지만 쿠페 라인은 또 아니기 때문에 2열의 헤드룸과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도 정말 여유롭습니다. 지금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2뼘이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도 한 뼘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1뼘 반 정도 나오는 건 글라스고요. 글라스가 없는 곳에서는 한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깎여있는 루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헤드룸을 가지고 있는 차는 정말 극히 드문데 액티언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만족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S8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옵션이 조금 많은데요. 시트 퀼팅 패키지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천연 가죽 시트하고 도어 트림에는 소프트 가죽과 함께 카본 패턴 가니쉬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실제 카본이 아니기는 하지만 카본 가니쉬가 들어가서 훨씬 더 영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요. 또한 에어벤트와 충전 포트, 전방부에 C타입 2개 있고요. 열선과 수동식 이렇게 선커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3,600만 원대부터거든요. 이 가격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가격만 따졌을 때에는 가성비가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속주행을 했을 때에는 시내 주행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음인데요. 물론 저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고 또 속도 자체도 워낙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고 편안하죠. 근데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요거는 1열에서도 비슷하긴 했지만 2열에서는 이 로드 노이즈 있잖아요. 바퀴를 뚫고 들어오는 이 외부 소음들이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뒷자리가. 그리고 지금 약간 노면 안 좋은 구간, 다리 이음새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승차감은 의외로 정말 편안합니다. 컴포트하고 데일리하고 패밀리스러운 하체 감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은 좋긴 하지만 로드 노이즈가 약간 부실합니다. 특히 저는 흡입형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사실 이 흡입형 타이어 옵션을 안 넣으신다면은 로드 노이즈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로드 노이즈까지 다 잡았더라면 동급에서는 이 액티언을 이길 자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액티언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에도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이 거의 130kg 정도가 무겁습니다. 특히 배터리라든지 전기 모터가 이 뒤쪽에, 배터리는 특히 뒤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 좋은 노면에서의 진동들을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액티언 가솔린 같은 경우도 하체가 데일리하고 컴포트하긴 했지만 잔여 진동이 조금 머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잔여 진동을 하이브리드는 좀 더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비슷하긴 했지만 딱 사람이 탔을 때 느껴지는 승차감 있잖아요. 승차감은 토레스보다는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 각도가 지금 이게 리클라이닝에 따로 지원이 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인 시트 각도가 약간 좀 누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트 포지션도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안 보이긴 하는데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아쉽게도 전륜구동 단일 사양입니다. 4륜구동을 옵션을 넣으려면 가솔린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솔린은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와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륜구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턱이 반뼘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 중앙부에. 그래서 뭔가 엄청 넓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센터 턱을 없앴더라면 좀 더 공간적인 측면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엑시언트 대형 트럭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 좌측에. 근데 이런 대형 트럭들은 보통 상용차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음이 엄청 유입이 됩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1열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윈드 노이즈라든지 외부 소음 유입도 1열과 비교했을 때 뒷자리가 조금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뒤쪽에 C필로 뒤쪽에서 알 수 없이 들어오는 그런 외부 소음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트림은 S8 단일이며 가격은 3,695만 원입니다. 이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최저 56만 원에서 최대 306만 원의 차이가 나고요. 또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5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 빵빵한 편이고요. 또한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드물기 때문에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대등한 만족감과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시승기는 본편 시승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